원의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게 60문항으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 강의는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6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시설 재배기간 동안 연료의 소비량을 예측하는 데 중요하게 이용되는 난방부하는 기간 난방부하이다. 2. 오이의 성분화에서 가장 예민하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생육 단계는 육묘기의 본엽 4에서 5장일 때이다. 3. 포도 델라웨어 품종을 무핵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지베렐린을 처리코자 할 때 제1차 처리 시기로 적합한 때는 만개 예정일 13일 전이다. 4. 국화를 7월 중순에 꺾고지하여 12월 하순에 개화시켜 출하하려고 할 때 재배기간 중 전조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5. 온상의 관리를 위해 모종을 정식하기 전에 옮겨 심는 것을 이식이라고 한다. 6. 지온을 올려주는 가온 방법 중 지온 상승이 빠르고 균일하며 소규모 면적에 적당하나 설치비가 많이 드는 온상의 종류는 지중온수 난방온상이다. 7. 온실의 폭이 좁고 처마가 높은 양지붕형 온실을 연결한 것으로서 골격률을 12% 정도로 낮출 수 있는 유리온실은 벤노형 온실이다. 8. 오이 수확은 개화 후 10일이 경과된 것이 가장 적당하다. 9. 가을 국화를 재배할 때 꽃눈 분화를 유기시켜 개화를 촉진하려면 차광 재배를 해야 한다. 10. 복숭아 개심 자연형 수형 구성 시 주간에서 발생된 주지의 분지 각도가 동일할 때 가장 왕성하게 자라는 주지는 1단 주지이다. 11. 태양에너지와 물, 공기에 의해 광합성 작용으로 얻어지는 것을 탄수화물이라고 한다. 12. 딸기가 가지고 있는 줄기의 형태는 단축형에서 잎이 나오며 애가의 일부는 러너가 된다. 13. 독립된 두 개의 식물 일부를 깎아 두 개의 식물이 뿌리가 달린 채 접하는 방법으로 사과나무 고접병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되는 것은 기접이다. 14. 페투니아는 가지과에 속한다. 15. 인맥의 교차점을 잘라 꽂거나 교차점에 상처를 내어 입고지하는 화훼는 렉스 100원 이하이다. 16. 환경을 구성하는 환경 요인에는 기상, 생물, 토양 등이 있다. 17. 육묘 때의 환경과 정식부의 환경이 달라지므로 모종을 적응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은 경화실이다. 18. 강물이 운반하여 온 흙과 모래가 쌓여서 이루어진 토양으로 배수가 잘 되고 비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채소 재배에 적합한 토양은 충적토이다. 19. 배 품종 중 행수와 신세기에서 많이 발생하며 증상은 과실 표면 전체에 발생되거나 행수의 경우 꽃받침 부위에 균열이 생기는 생리장애는 열과이다. 20. 규정 농도는 용액 1리터 안에 녹아있는 용질의 그램 당량 수이다. 21. 무의 바람들이 현상은 수분과 당 및 당질의 과잉 소모와 관련된 부분적 노화 현상이다. 22. 실생 대목을 이용한 사과나무를 소식 재배할 때 가장 적합한 수형은 변칙 주간형이다. 23. 꽃창포와 독일붓꽃의 폭이 나누기 적기는 6월이다. 24. 비닐하우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난방 방식은 온풍난방이다. 25. 상추를 고온기에 파종하였을 때 조기 추대할 위험성이 크다. 26. 나무 위에 잠재해 있던 눈이 가지의 단축, 유인, 상처 등 외적 조건에 의해 발화하며 반드시 잎눈을 형성하는 눈은 부정아이다. 27. 미량 원소에는 구리, 아연, 붕소 등이 있다. 28. 히아신스 인공분구법에서 구근의 비대 성장기에 수확한 굴을 거꾸로 하여 가운데가 움푹 들어가도록 인경의 밑쪽에 있는 단축경을 잘라내는 방법은 스쿠핑이다. 29. 지름 0.5mm의 세무가 시설 내로 유입되면 순간적으로 기화가 일어나 실내 공기를 냉각시키는 방법은 팬 앤드 포그 방법이다. 30. 보통 토양의 부피 조성에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유기물이다. 31. 과수원의 토양 관리 시 유목과 잡초의 양수분 경쟁을 피하면서 병해충의 잠복처도 함께 제거하기 위한 방법은 청경법이다. 32. 우량계통을 자가수분시켜 다음 대의 식물 균일성을 조사하여
우수한 개체를 골라내는 육종법은 분리육종법이다. 33. 피로감, 석회암 및 코크스를 섞어서 용해시킨 후 손 반죽 모양으로 섬유화시킨 것으로서 통기성, 보수성, 확산성이 뛰어나 양액 재배용 배지로 사용되는 것은 안면이다. 34. 시설 원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온이다. 35. 고구마 감자를 수확할 때 입은 상처를 아물게 하고 코르크 등을 형성시켜 수분 증발이나 미생물의 침입을 막는 수단을 가리키는 용어는 큐어링이다. 36. 포도 꽃더리 현상을 방지하고 과실비대를 증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가지의 세력이 강할 경우 실시하는 순지르기의 적기는 개화 5일 전이다. 37. 토양의 지하수위가 높으면 토양에 물이 많아져 작물의 호흡작용이 나빠진다. 38. 성숙한 종자 또는 식물체에 적당한 환경 조건을 주어도 일정 기간 발화, 반류, 성장이 일시적으로 정지해 있는 상태는 휴면이다. 39. 병원인 바이러스는 전모, 곤충, 토양, 종자에 의해 전염된다. 40. 수경 재배는 토양 재배에 비해 비교적 청정 재배를 할 수 있다. 41. 배나무에 발생하는 병에는 검은문 이병, 줄기 마른 병, 붉은 별문 이병 등이 있다. 42. 온실의 골격 자재와 그에 부수되어 있는 각종 자재 및 장치 자체의 무게가 원인이 되는 하중은 고정하중이다. 43. 열매 채소류나 장미와 같은 화훼류의 앞면 배지 등의 고형 배지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관수 방법은 점적 관수이다. 44. 식물체에서 일비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은 세포의 능동적 흡수에 의한 압력 때문이다. 45. 카네이션의 재배 시 조직 배양료를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이러스병의 예방 때문이다. 46. 최대 난방 부하를 계산할 때 바깥 기온은 그 지방의 최근 10년 동안의 최저 기온을 적용한다. 47. 피복자재의 방적성은 피복제 내부의 수증기가 응결되어 물방울 맺힘을 방지하는 성질이다. 48. 사과나무에 피해를 주는 응애의 종류에는 사과응애, 점박이응애, 클로버응애 등이 있다. 49. 참외의 암꽃을 충실하게 하며 착과율을 가장 좋게 하는 환경 조건은 많은 수확량이다. 50. 하우스의 원활한 자연 환기를 위한 환기창의 최적 면적 비율은 15%이다. 51.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에는 산세베리아, 아스파라거스, 드라세나 등이 있다. 52. 복숭아나무에 일어나는 기지 현상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은 수채의 뿌리 부위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 53. 점토광물 중 규산층과 알루미나층이 1대1의 비율로 결합된 것으로 보통 고령토라고 불리는 것은 카올리나이트이다. 54. 하우스 자재 중 환기창 부분에 틈새가 나기 쉬우며 골격률이 커서 투광률이 낮게 되는 것은 목재이다. 55. 난과 식물의 생장점 배양에서 생장점 채취가 불가능한 부분은 꽃눈이다. 56. 드라세나는 음지성 식물이다. 57. 농약 20ml를 가지고 1000배액을 만들 경우 물의 양은 20,000ml이다. 58. 사과 갈색무늬병은 주로 잎에 피해를 주는 병해이다. 59. 우리나라에서 하우스 시설용 골재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아연도금 구조용 강관이다. 60. 과수의 기본 6종 방법으로 두 품종의 장점을 겸비한 신품종을 만들어내는 방법은 교잡 6종법이다. 자, 여러분들 원예 기능사 필기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족보 족집계 60문항을 공부하였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에 올려진 내용들 정확하게 숙지하시에요. 2024년에도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